저는 김동수라고 하고요. 지금 만 29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이제 31살이고, 이번 비전공자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실 원래 이제 IT의 I자도 모르는 문돌이었는데, 올해 그 10개월 동안 해서 이제 올해 5월에 이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지금 일본 IT 기업 한 10개사 정도를 합격을 하고, 현재는 도쿄의 유젠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 먼저 이제 저와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학년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 4학년이신가요? 4학년. 아, 그러면 일단은 4학년이라도 여러분들께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야 이 과정을 알게 됐는데, 저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이 프로그램을 알 수 있게 돼서 무엇보다 다행이고, 정말 이제 시간적 여유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 또한 그랬듯이 이번 시간이 어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를 되게 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좀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기대가 되는데요. 어, 저 깜짝 놀랐는데, 사실 10개사에 합격을 하셨다고요? 비전공이신데, 네, 맞습니다. 아마 다 그러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조금 좋은 성과를 얻으신 편이실 것 같은데, 비결이 뭐였을까요? 어, 일단은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열악한 부분에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비전공자다 보니까 남들보다 이제 훨씬 더 이제 좀 좋지 못, 그러니까 좋은 조건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인식 때문에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랄까, 과정에서 많이 이제 알려주니까 그 과정에 있는 것대로 충실하면서 복습 예습을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떤 비결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일본어랑 관련된 전공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어로 어떤 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니까, 뭐 면접이라 하면은 통으로 외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우의 수를 한 뭐 14가지 막 이렇게 만들어서 왜냐면 이제 한국 기업이랑 다르게 일본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면접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형화돼 있다 보니까, 진짜 한 40개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질문마다 경우의 수를 나눠서 막 이렇게 통으로 외웠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엄청 열심히. 준비를 네. 혼자만 하신 건 아니시죠? 아, 같이 그럼 동기도 있고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으신 거죠? 일단은 저는, 네, 맞아요. 왜냐면은 그 프로그래밍이랑 일본어 둘 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제 스스로 막 이렇게 찾아서 혼자서 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 과정 자체의 커리큘럼도 꽉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거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계속 스터디 그룹 안에서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잖아요. 스터디 그룹을 꾸리고, 이제 그 수업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이게 또 이 프로그램이 좋았던 게, 선생님들이 상시 대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언제든지 질문하면 바로 피드백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수준들이 다들 이제 물론 이제 전공자들도 극소수의 전공자들이 있지만, 대다수가 이제 저처럼 비전공자들이기 때문에 딱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딱히 진입 장벽 없이 되게 가깝게 다가갔던 것 같고, 바로바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 분야가 아까 경영학 쪽이라고 하셨는데 네. 전공 취업 분야, 사회 진출 분야를 진로를 완전히 바꾸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계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아, 사실은 이제 그 요즘 많이들 그러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예전부터 이제 뭐 IT 이런 거라는 건 아예 생각을 한 적도 없었고, 그래도 뭔가 해외여행도 좋고 해서 언젠가는 해외로 나가봐야겠지 했는데 준비를 한 적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남들처럼 똑같이 문과생으로서 그냥 취업을 하자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한번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이제 IT, IT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한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IT랑 글로벌 이 두 개의 키워드 없이는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사실 좀 그런 위기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다니던 회사도 거의 1년 반 만에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어떻게 그 두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라도 잡자라고 이제 막 되게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과정 설명을 우연히 보게 됐었죠. 사실은 이거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졸업하고 나서 잠깐 선배 초청 그거에서 가서 봤었어요. 학교에 가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저한테는 해외 취업이라는 건 되게 먼 얘기니까. 그리고 그 정도의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 그냥 이제 눈 감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제서야 그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늦 늦었지만 now or never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예, 이건 글로벌이랑 IT 둘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하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도 사실 여러 나라가 있을 건데 일본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 있을까요? 일단은 일본어가 친숙했어요. 저는 이제 왜냐면은 그러니까 일본어를 잘하지도 않았지만 그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일본어로 말은 할 수 없어도 그래도 이제 뭐 들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순이 비슷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되게 어순이랑 문법적인 것들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금방 배워서 해외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뭐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일본 애니메이션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다 좋아하시나요? 그래, 선배님하고 비슷한 상황이시네요. 네. 어, 교육 과정에 들어오셔서 적응하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 처음에는 그러니까 겁을 먹었었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괜한 겁이었다는 게 결론이었는데 이전에 왜냐면은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책을 먼저 봤잖아요. 어떤 공부를 할 건지 책을 봤는데 뭐 모르는 단어 투성인 거예요. 뭐 자바가 뭔지 뭐 변수는 뭐 어떻게 쓰고 하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게 다 딱히 막 그 괜한 걱정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워낙 이제 쉽게 쉽게 가르쳐 주니까 속도도 맞춰 주시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어려운 건 있긴 했죠. 아무래도 이제 어 그 비전공자라는 그게 이제 계속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은데 다 똑같으니까 이제 무뎌지긴 하는데 계속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취업 그 결과를 들으시고 네. 상당히 만족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너무 행복하죠. 일단은 그 사실은 뭐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 이름의 뒤에 개발자, 프로그래머라는 꼬리표가 달릴지 몰랐으니까 일단 그거 자체가 지금도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어 내가 개발자라고? 내가 엔지니어네?' 완전 문돌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대의 현재 가장 흐름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두려울 것도 없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보다 훨씬 일찍 시작한 프로그래머들도 세상에 많겠죠. 저는 이제 거의 30이 돼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무엇보다 차별화된 거는 제가 일본 도쿄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는 거,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 그거만큼 막강한 그런 무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도 든든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네, 합격하고 지금은 제 스스로 돌아봤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싶고 두 가지 정도 질문이 또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성공하셨는데 이제 또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나 계획, 뭐 일본에서 얼마만큼 일을 해보고 또 한국으로 돌아오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또 이렇게 가보신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첫 번째로 저는 그 일본을 봤을 때 일단은 취업 여기 과정 시작하기 전에 몰랐지만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일본은 되게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개발자로서. 현재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뭐 기술적 순수 기술적으로는 일본이 훨씬 앞서 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가 그런 IT 서비스 쪽은 훨씬 더 이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많아요. 일본은 아직도 캐시레스 뭐 그런 사회가 되자라고만 네 계속 이 현금을 쓰고 막 집에도 들어갈 때 도어락이 아닌 키를 쓰고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여러모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그 일본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근데 저 또한 이제 제 비전으로 삼는다면은 그런 일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끄는 그런 주력이 되는 거, 그런 사람이 되자는 그런 개발자가 되자는 게 일단 제 목표고요. 또 향후 제 진로와 관련해서는 물론 아직 정해진 바는 크게 없지만 일단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기왕에 해외로 나가게 된 거, 그러니까 국내로 돌아오기보다는 제대로 한번 해외에서 놀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뭐 미국이나 나중에 이제 그런 다른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적어도 이제 1년의 그런 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경력을 좀 쌓고 다른 나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일본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에 아마 계속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 보고 하고 싶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궁금한 것들을 많이 여쭤봤는데 여기 설명해 주신 분들의 질문 사항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저 질문 있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그럼 과정은 얼마나 수강하신 거예요? 약 10개월 정도 수강했습니다. 그럼 1년 반 정도 근무하신 건 어떤 직무로 근무하셨던 거예요? 저는 사실 금융권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어, 네, 그 금융권에서. 네네. 이전에 금융권에서 근무하신 게 이번에 취업에 이제 10군데 합격하셨다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메리트로 작용했나요? 어,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제 메리트로 작용했다고는 판단은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완전히 다른 직무였으니까 오히려 왜 이 직무에 있다가 이렇게 왔냐, 개연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떤 회사를 퇴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 좋게 보는 회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뭐 그런 열 몇 개 회사 중에 한 두세 군데는 금융권에 관련된 회사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그 회사를 간 게 아니죠. 지금은 이제 이커머스 회사에 가게 됐는데 그런 회사에는 오히려 좋게 쳐주죠.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는 어찌 보면은 그런 경력에 그만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유를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본 회사랑 우리나라 회사랑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 회사들은 확실하게 이직도 많이 하고 애초에 능력이 되는 사람을 뽑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포텐셜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가진 능력보다 가능성을 많이 보고 오래 데리고 있길 원해요. 그래서 오래 데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정말 장인 정신 이런 느낌으로 그 사람을 제대로 키워보자, 장기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런 쉽게 1년 뭐 1년 반 만에 이직하고 이런 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쁘게 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극복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융권이 이제 핀테크로 이제 가장 지금 IT로 그 가장 변화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 위기감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IT 때문에 뭐 은행이라면 은행 점포가 없어지고 있고 뭐 직무들이 점점 줄어들고 다 IT 쪽으로 서비스가 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IT의 필요성을 느껴서 IT를 공부하게 됐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저만의 이제 그런 IT 철학을 기르게 됐다. 이런 식으로 나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잡페어 통해서 지금 취업처를 이제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0군데 회사들은 다 이제 대부분 어떤 업종인지도 궁금하고, 네. 또 그중에서도 지금 이제 이 회사를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전부 다 IT 회사였는데, 이제 각각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 일단은 IT 회사가 SI 기업이랑 자사 솔루션 기업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SI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로서 어떤 외부에서 업체가 어떤 프로젝트를 열면은 거기에 이제 파견돼 가지고 하는 기업인데, 그런 회사들도 한 대여섯 군데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이제 방금처럼 이제 금융 솔루션을 가진 기업, 또 ERP, 그 사내 자원 관리, 전사적 자원 관리, ERP 기업,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이커머스 기업 두 군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기업을 고른 이유는 어, 일단은 연, 연봉이 높아서 연봉이 어, 일단은 연봉이 네, 되게 높게 초봉이 준다. 어느 정도죠? 네? 초봉이 어느 정도죠? 지금 제가 가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초봉이 4천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입인데요? 네, 신입인데 4천대 후반입니다. 어, 어. 네, 그렇게 됐고, 다른 그 복지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사택도 제공, 연봉 네, 어, 사택 제공, 그리고 뭐 헬스나 이런 것들, 뭐 복지 이런 것들도 다 제공되고, 네, 서비스가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게임 회사도 하나 지원했었는데, 코코네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는 이제 복지 왕이었어요. 일본에서도 복지 어디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좋은 음. 기업이었는데, 거기도 합격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봉에서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현재 기업을 고르게 됐는데, 되게 좋은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들어온 기업들 보면. 지금 이제 근무하시려는 회사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유젠이라는 회사는 일단은 일본 이제 3대 그 이커머스 솔루션 중에 하나인 G1 커머스라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들으면 사실은 비전공자분들에게 되게 어려울지도 몰라요. 솔루션 같은 개념이나 이런 것도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제 뭐냐면은 어떤 회사가 이제 내가 좀 회사가 잘 되니까 어, 홈쇼핑 페이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홈쇼핑 페이지를 만들려고 다른 회사에 이제 이걸 만들어 달라 개발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처음부터 이걸 다 이렇게 막 만들다 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젠의 지원 커머스 솔루션 하나면은 그 모든 최신 기술들이 딱 갖춰진 그런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하게 되는 일은 그 솔루션을 개선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솔루션을 기반으로 지금 현재 유니클로라던가 이런 이제 되게 백화점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을 만들고 있어요. 유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단지 그 솔루션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고객 행동 패턴 같은 것들도 분석하는 솔루션도 뒤에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종합적인 이커머스 전용 솔루션을 만들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의 웹사이트를 구축해주는 회사라고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회사입니다. 그 지금 10개월 정도 교육 과정을 수강하셨다 했잖아요. 네. 이제 교육 과정이 이제 저희가 아직 교육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생들한테 설명하진 않았거든요. 예. 네. 그럼 이제 이 해당 과정이 보통 뭐 9시부터 한 6시까지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본인이 또 추가적으로 더 노력한 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은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몇 시 이후면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단지 아마 이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전체 기관 그 모든 곳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런 공공시설들이나 이런 곳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도 일부러 친구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우리 집에 막 놀러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했었던 것 같아요. 막 사실은 이렇게 하면 되게 엄청 고생했다는 걸로 들을지 모르겠는데, 한 4-5시간밖에 안 잘 정도로 매일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비전공자니까 일본어도 공부해야 되고 컴퓨터도 공부해야 되는 게 사실은
네, 시간이 좀 많이 빠듯하더라고요. 10개월이. 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동기분들 중에 전공자 분들도 계셨죠? 컴퓨터 전공한 사람은 2명 있었고요. 그분들의 어떤 취업 성과 과정에서 참여해서 좀 많이 실력이 높아졌다든지 그런 게 네, 동수 선배님과 비교했을 때 어떠실까요? 전공자의 메리트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서.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전공자 분들이 취업을 잘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IT 전공하신 분들이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은 잘 갔어요. 그래도 이제 엑센추어라는 회사 아시나요? 아니요. 네, 전혀 무지하죠. 네? 네, 전혀 무지예요, 무지. 몰라요. 네, 그 이제 세계 3대 컨설팅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엑센추어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만 이제 개발자로 안 들어가고 컨설팅, IT 컨설팅, 기술 컨설팅 그쪽으로 이제 들어갔고요. 그 친구는 정말 잘 된 케이스인데 또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개발을 계속 하다가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결국에는 그 이런 말 해도 되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나갔어요. 예, 그 친구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직 취업을 못했다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저희 교육 과정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빡센 부분이 있다 보니까 10% 15% 정도의 초기 이탈자가 있어요. 포기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러실 때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질문해도 돼요? 네, 그래서 무슨 그 자폐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 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이제 탐색하신 거예요? 저 스스로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 일본 취업을 좀 베테랑이라면 하는데 저는 이제 1도 몰랐으니까 여기 이 자폐어에서 제공을 해주고 또 설명회를 또 독점으로 설명회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대상으로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센터 밖에도 일본 유학 갔다 와서 일본으로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독점으로 정보를 뭔가 가질 수 있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려요. 이게 매번 이제 제도가 바뀌고 어떤 서비스는 이전까지만 해도 독점이었는데 이 다음에는 다른 서비스가 독점일 수도 있고 해서 아무튼간에 그런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제 때는 대부분이 그렇듯이 설명회를 저희들만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설명회 때 직접 사장님이나 이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보고 이력서 쓰기도 훨씬 수월했고, 네, 메리트가 엄청 있었습니다. 그럼 설명회를 듣고 지원할 곳을 결정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집 공고도 먼저 보고 다른 경쟁 지원자들에 비해서 그 지원 요건 모집 요강 먼저 보고 그 기업 정보도 설명회를 통해서 먼저 얻고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럼 김학서랑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 이제 지원한다 하더라도 면접도 다 그럼 화상으로 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 화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 그러니까 2군데인가 거기서는 회사 사장님이나 인사 담당자분께서 여기 직접 오신 경우도 있었어요. 한국으로? 네, 한국으로 오셔서 네, 세미나실에서 그 면접 본 그런 기업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원 안 했지만 그런 기업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자폐아가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수료하고 면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안에 그 다 취업 준비까지 도와드리고 면접 보서 수료하시기 전에 예정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세요. 근데 원래 코로나 전에는 일주일 정도 기간을 잡고 다 국교로 가서 현장에서 면접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 간 이동이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화상으로 하신 거고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이신 사장님들, 담당자 회사들은 한국으로 오셔서 면접 보기도 하고 했었던 거 말씀해 주시고. 그 면접을 보시면서 다 알아들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센터에서 제공해 주는 템플릿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왜냐면 선배들이 이제
거기를 지금 되게 오래됐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선배님들의 어떤 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쌓여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네. 있어서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부분은 이제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어, 알아듣는 부분들은 이제 다 예상 안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답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예. 일본에 가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니요, 아니요. 아직 비자가 발급이 안 돼서 현재는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자 발급이라든지 이제 해외에 가서 이제 사택을 제공받는다고 했지만 혹시나 이제 만약에 제공받지 않았다면 또 지원 받으실 수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 현재 지금 회사요? 아니면 다른 회사? 다른 회사였다면? 사택 외의 복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만약에 사택을 제공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셨던 거예요? 저는 일단은 사택을 만약에 못 받았으면은 저한테 가장 제일 기준이 그거였거든요. 첫 번째 기준은 사택이나 주거 관련된 지원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아마 지원을 웬만하면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했었던 기업들은 글쎄요, 뭐 다른 보조금들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지원금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쪽으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차선책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몇몇 기업들이 이제 주택 보조금 이런 것들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은근히 있어가지고 그런 기업 위주로 지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 교통비가 되게 비싼데 회사에서 교통비는 의뢰 거의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통비는 다 주는 거예요. 예, 거의 다. 거의 웬만하면 주는 거.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IT 과정 수강하셨을 때 좀 이해도가 높은 편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따라가가지고 사실은 매번 강의를 녹화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못 따라가서 강의를 녹화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거 녹화했던 걸 다시 들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따라갔는데, 근데 나중에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IT를 배우는 게 야수형이랑 학습형이 있는데, 저 같은 이제 학습형들, 문과의 지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던졌을 때 저걸 이해 못하면 멈추고 책 읽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일단 진행해 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야수형이라고 하는데, 일단 써보고 된다, 확인됐다, 그럼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그거를 좀 나중에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거를 깨우치기 전까지는 사고방식이 이제 문과형 사고방식이라서 계속 좀 더디고 흡수력도 낮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엔지니어식 사고방식, 그게 이제 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잘 치고 나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고 하시는 모습이 되게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되게 활달하신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근데 개발자라고 하면 왠지 반대의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참고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관광 일본어학과셔서 관광 쪽이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다니고 하는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실 것 같아서 성격이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게 좀 힘든 성격이다라고 하면은 어떠실지. 네. 저는 원래 제가 씨름 선수 출신이에요. 제가 원래 계속 씨름 선수 생활을 학창 시절 내내 해가지고 운동하는 성격이라서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공부랑은 좀 먼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도 이게 이제 그 취업을 앞두면은 하나하나가 다 긴장이 되고 걱정되잖아요. 성격도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은 뭐 설명해서 나오신 분들 보면은 되게 안경 끼고 천천히 얘기하시는 차분하신 분들인데, 저랑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본인 성격이 IT랑 맞다고 생각을 하냐, 아무리 봐도 뭐 당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력을 보니까 막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그 대답을 오히려 개발자의 가장 중요한 건 팀워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강조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성격이 분위기를 뭐 세신하고 뭐 어떤
팀워크를 돋구는데 일조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국내 취업하신 뭐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 중에 국내 취업하신 분하고 비교했을 때 뭐 장단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언어를 쓰는 게 한국어밖에 없잖아요. 국내 취업을 하면은. 그러니까 간간히 쓰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일본어 전공생이신데 아마 이러실 거예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분명 자기는 영어나 뭐 중국어나 일본어 이렇게 우리 공부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인들. 근데 그러니까 국내 취업을 했는데 하나도 안 쓰니까 거기서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4년 내내 뭐 했지? 내 학창 시절 내내 왜 거기 영어에 이렇게 쏟아부었지? 어차피 안 쓸 건데. 그런 허무감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외 취업을 하면은 생존을 위해서 써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그 제 선배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다들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생각보다 일본어를 전공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가자마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잔다고. 일본어를 공부해야 되니까 새벽 내내. 어찌됐건 일단은 취업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템플릿 적용하고 외우고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일본어가 자신이 붙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쓰는 일본어들은 훨씬 수준이 높으니까 이제 사람들 욕심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언어적인 면에서 제일 다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는 국내 취업, 해외 취업은 이제 뭐 제가 실제로 해외 취업을 안 해봐서 지금은 안 가봐서 모르지만 제일 큰 건 그거예요. 개발자로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문과생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뭐 제가 했었던 뭐 영업직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지금 지원하신 회사에 한국인들도 있어요? 네, 한국인들도 있습니다. 한국인들 네. 지금 저희 이사님이 저희 기수 선배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사님 중 한 분이 선배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기획 과정이 광주로 온 거는 2018년에 와가지고 이번 케이스가 9기거든요. 근데 서울 과정을 이제 광주로 유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 과정은 지금 21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서 초창기 1, 2기 선배님들은 일본에서 사장님이 되시거나 이사건이 후배들 채용하시거나 그런 상황. 이번 저희 회사가 총 4명이 됐는데 그 2명은 서울에서 2명은 광주에서 이렇게 같이 가게 됐습니다. 4명이서. 서울 과정은 인원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광주 과정이 아무래도 인원적으로나 이렇게 소수 정예로 좀 1대1로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서울 분들이 광주로 내려오셔서 참여하시기도 하세요. 저희 선생님들만 너무 질문을 하셔가지고 자, 이제 학생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을 해봐도 돼요. 있으시면 질문해도 돼요. 네. 혹시 일본어도 같이 배우셨다고 했는데 그 자격증 시험 같은 것도 보셨나요? 일본어? 네, 자격증이요? 자격증 시험 같은 것도 보셨나요? 일본어 IT 시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일본어 JLPT나 아니면 이렇게 JLPT. 보신 거예요? 아, JLPT요? 네. JLPT는 제가 이제 지원을 했을 때 제 당시에 그게 취소가 됐어요. 아, 그래서 JLPT는 못 보고 JPT 시험을 봤습니다. 그럼 지금 일본어 점수는 없으세요? 저는 이번에 최근에 봤는데 점수가 한 200점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그때가 제가 아니지 거의 300 가까이 올랐구나. 처음 시작할 때 500 몇 점이었는데 지금은 800 몇 점이더라. 아무튼 800점대 후반이에요. JPT 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JPT. 네. 네, JPT 점수. 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간단히 슬라이드 공유 드리고 저희 과정 설명 짧게 드리면서 궁금하신 것도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걸로 할게요. 헤드작 대표님 높을 거예요. 네. 자,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들어주신 선배님이 참여하신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고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하고 좀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서울과정이 2001년부터 지금 21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 광주는 2018년에 1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일본 취업은 코로나 때문에 살짝 주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볼 건데 많이 뒤에 있군요. 지금 올 하반기에 채용 인원이 109명 이렇게 있는 정도로 기업의 수요는 계속되어 있어요. 지금 일본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비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기업에서는 계속 채용을 하고 있고 비자만 열리면 그걸 하는 지금 선배님처럼 그런 상황. 지금 우리나라도 뭐 IT 기업 유명한 곳이 많긴 하지만 시장 규모 자체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2,700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인데 미국이 2조 이상으로 제일 크고 일본이 1조 1.2조 정도로 크고 그래서 일본이 말씀하신 대로 기회의 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네, 이렇게 저희 자폐 교육과정 안에 운영하는 자폐에 대한 내용이고요. 광주 교육시설은 광산구 우산동에 무역회관 저 건물 7층에 위치하고 있다. 행사 사진이고 이거는 강의실 그리고 일본어 배우는 현진우 휴게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네, 거리두기 중요하니까 대면 비대면 융통성 있게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고 일본어 IT는 처음 7개월 정도 되는 기간. 사실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8개월로 진행이 돼요. 10월 25일부터인데 조금 연기가 될 수도 있어요. 10월 말 정도 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진행이 돼요. 그 안에 기본적인 소양부터 일본어, ICT 프로그래밍 그리고 자격증 취득 준비, 취업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드리고요. 즉 커리큘럼은 이렇게 있어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들어오시면은 그 교수님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비전공자들한테 이런 개발자까지 역량을 증진시켜 주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스템에 맞춰서 실전 면접에 맞춘 커리큘럼, 전문성 함양,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을 해. 오늘 지금 먼저 만나서 있는 김동수 선배님, 저희 서울과정 40개 수료하셨고 유전되죠.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또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모델의 커머스 수출 운영 컨설팅 기획까지 하는 문제 지금 취업 확정 되셨고요. 네, 저희가 이런 행사를 매 학기 하고 있어요. 동신대회는 다음 학기에도 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후배를 대상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때는 여러분이 여기 온라인 접속하셔서 내가 이렇게 취업 준비를 했다. 작년에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취업 확정이 되시고 아직 근무는 전이시다 보니까 여기 반영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과정 수료하시면은 3,200 이상의 연봉을 받으시도록 해줘요. 그래야지 저희의 어떤 취업 지원 기준에도 이렇게 만족을 하거든요. 최소가 그렇고, 네, 4,300만 원 정도까지 저희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김종석 배우는 4% 후반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 자료도 갱신을 해야 돼요. 기본급, 교통수당, 주택수당, 일반 상여 것들 포함하면은 많아질 수도 있고, 단업수당이나 인센티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걸어왔은 뭐 금금금이 일본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계속 잘못되네요. 일본은 아무래도 근무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선진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기대가 되고요. 그 부분에 있었는데 저희가 단일 교육 과정으로는 치료자가 졸업생이 취업자가 2,800명 이상으로 근무 기간이 오래됐다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 수료하신 분들, 졸업하신 분들, 취업하신 분들 동문회가 있습니다. 그 동문회 수업에서 현재 최신 어떤 업계 정보라든지 뭐 내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이직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 기록을 하셔서 커리어를 정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 지금 지원서 제출은 이달 22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지원서 내주시면은 저희가 보는 거는 얼마나 의지가 있으신가가 제일 큰 기준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있느냐를 보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성실하게 하실 거다라는 거를 이제 적어주시면 좋고요. 여러분 지금 2월 졸업 예정이시니까 다 해당이 돼요. 여러분 뭐 한 학기 후배 분들 8월 졸업이신 분이 주변에 계시면은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졸업하신 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기준들 점점 이렇게 완화시켜 가고 있어요. 졸업하신 분들 외에도 졸업 예정자도 참여 가능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내년 6월 정도에 수료하시고 취업 확정되면은 일본의 취업 시즌은 매년 4월에서 10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올해 취업이 확정되면은 내년 4월에 이제 출국을 하게 되고 그런 시즌인데 뭐 기업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확정되면 바로 출국하기도 하지만 대략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된다. 원래 저희 과정 등록금이 135만 원 자부담금이 있어요. 근데 그 135만 원으로 저희가 여러분들 8개월 교육을 다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 취업 연수가 K무브 스쿨로 1인당 800만 원의 교육 운영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요. 근데 저희가 오랫동안 운영했고 우수과정이다 보니까 그 우수과정으로 지정된 기간은 1인당 800만 원, 1,200만 원으로 높여서 여러분들 교육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우수과정 중에서도 트랙 1이 2가 있거든요. 트랙 2는 좀 더 여러분 고도화된 취업 관리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면서 1,350만 원까지 여러분 교육을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여러분들 고퀄리티의 교육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광주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광주시에서도 청년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같이 협력하고 대단 지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진입 부담을 최소화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 없이 참여를 하시고 오히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고 계세요? 취업 활동을 하시면은 고용센터 통해서 신청하시면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그 수당을 지원 받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저희 교육과정 참여하시는 게 취업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 최대 300만 원. 네, 여기 최대 300만 원 지원 받으실 수 있으시고, 만약에 집이 광주가 아닌 먼 곳이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광주로 들어오시는 거주 비용 보증금까지 지원을 해드려요. 집이 나중에 있거나 다른 곳에 계시면은 이쪽으로 오실 때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사업은 일본 취업 확정이 되셔서 이제 출국하시잖아요. 지금 김동선 선배님도 일본 가시면은 처음 1개월 근무를 하면은 확인받으면은 이제 얼마, 그리고 6개월째 얼마, 12개월째 얼마니까 총 400만 원의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을 한국산업인력금융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을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이다. 공유를 드렸습니다. 혹시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사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유튜브에 업로드 해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광주 디지털 트레이닝 유튜브에서 검색해 주시거나 글로벌 디지털 직무 취업 지원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또 올라와 있고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저희가 지난 여름에 세미나 진행했던 영상도 좀 업로드가 되어 있고,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sim플해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김동수 선배님도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자바 웹 개발자 과정이랑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 데이터 분석 과정을 단기 과정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본 IT 과정 조금 길어서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단기 과정 먼저 한번 참여해 보실 수 있어요. 저희는 일본 IT 교육 과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조금 모듈로 해가지고 교육을 제공해 드리거든요. 사실 추천해 드리기로는 종합교육으로 일본 IT 교육 과정 4개월로 들어오시는 걸 추천해 드리지만 기간적으로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은 각각 들으셔도 되신다. 그리고 김정 선배님 파이썬 좀 서투시다 하시면은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이 위에 두 가지 과정은 내일 배움 카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 비용 부담 최소화해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국민취업지원대들하고 별도로 수당이 월 30만 원씩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설명드린 일본 IT 취업 연계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인턴십 과정도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여러분 전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따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유익한 시간이었을까요? 네. 지금 선배님이 아직 연결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소통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당황되시나요? 네. 뒤에 계신 분은 좋은 시간. 그게 좀 도전해볼 만하실 것 같아요. 네. 그냥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없으신가 봐요. 그렇죠. 지금 시대에 되게 적절한. 지금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에
쏟는 시간이 엄청 많고 넷플릭스도 그러니까 그런 여러 IT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의 고객의 시간을 우리 회사에서 우리 컨텐츠에 머물게 할까가 사실 숙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지 소비자로 고객으로만 우리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게 된다면은 그건 되게 제한적인 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이 지금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정말 유리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마지막으로 선배들 격려하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행사를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저처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필요성을 몰랐다가 나중에서 돌아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따로 국내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지금 바로 어떻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어떤 방법으로든 만약에 이 과정에 참여를 하겠다고 마음을 굳히시면은 그 과정 내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IT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왜 일본 취업을 하고 싶은지 그 두 가지가 결국에는 결국 일본 취업을 결정을 하는 그 두 가지거든요. 사실은 기업에서도 물어보는 것도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만약에 운이 좋다면은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좀 그리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 과정 자체도 프로그래머로 성장하는 과정도 있지만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네, 꼭 그 두 부분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 같은 비전공자도 되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일찍 그리고 훨씬 더 이제 실력적으로나 여러 여건이 더 좋은 상황이니까 아까 복지도 그때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교통비도 지원받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아무튼 너무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네, 잘 판단하셔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후배들 위해서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후배에게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제 행사는 종료됐고요. 지금 처음에 나눠드렸던 이거 CO조사기 작성해 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담당자분들도 감사합니다. 거든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세요. 네.